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박인성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한다고 합니다. 한 일주일 정도 뭐 치료를 받고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이 어그로를 끄는 것이 아닌가. 관심종자의 특징이 바로 어그로입니다. 어그로를 끌어서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마디 탁 던져서 어떤 무언가의 어떤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. 특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부정선거 논란이 한참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 부정선거는 사실은 양정철 씨 때부터, 그러니까 그 2018년부터 아주 그 이슈가 됐었습니다. 4.15 부정선거가 바로 그것인데요. 그때 그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양정철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그 양정철 씨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었죠. 그것이 지금 무산이 됐다라고 뭐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국민적인 어떤 부정선거 논란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이 가운데 지금 이완하는 것이라서 이 어떤 관심을 그 어떤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자, 조선일보에서 나온 그 기사를 여러분과 한번 그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9일부터 일주일간 입원 치료차 휴가에 들어간다. 민주당은 7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서 이 대표는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를 위해 휴가를 갖는다며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고 밝혔다. 이 대표는 16일부터 정상적인 당대표 업무를 시작한다고 했다. 자, 이런 거죠, 바로. 이런 게 뭐냐 하면 툭 던져놓는 겁니다. 툭 던져놓으면 국민들이 대표님 하면서 이렇게 달려올 거 아닙니까? 이게 이재명 대표의 특기 아니겠어요? 자, 그렇게 한 다음에 자, 계속 읽어보겠습니다.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병명은 밝힐 수 없으나 치료를 받으면 정상 활동이 가능하다. 그러니까 왜 입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요. 이게 뭐 어떤 그 뭡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말이죠. 무엇 때문에 들어간다. 혹시 뭐 점을 빼다가 더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스갯소리입니다. 하여튼 뭐 병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자, 구체적인 증상 등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. 자, 그리고 올해 초 흉기 테러 영향 인지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무관하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그 흉기로 목 부위를 이제 찔려가지고 한 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었죠.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체적인 뭐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치료를 받는 병원 이런 것조차 전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그가 주재하던 그 회의는 열리지 않고 이 대표가 당무 보고도 받지 않은 애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러겠습니까? 그렇지 않겠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성호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난번에 때 그 흉기 목 찔렸을 때 정성호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고 했죠.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뭐 하겠죠. 전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. 그러면서도 그렇게 당무 보고도 받지 않을 애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나중에 그렇게 했네, 뭐 문자 주고받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? 뭐 그런 거 그럴 수 있다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. 이게 바로 남도당이라든가 아니면 좌파 진영에서 그동안 늘 써오던 전술입니다. 자,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가 비우는 동안에 이제 사회권,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권한이겠죠. 사회권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행한다.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. 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심각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총선으로 미뤄졌던 치료이고, 무슨 치료? 뭐 밝혀야지. 어쨌든 간에 치료이고 휴식을 겸해서 5월 중 비교적 공적 업무가 적은 시기에 찾아 어렵게 시간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.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사의 끝인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게 특징입니다. 그동안에 민주당 대표를 하거나 대선 후보 중에 누가 이재명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. 이재명의 그동안의 그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어떤 대선 후보보다 김대중이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이에요. 바로 이런 부분.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어떤 그 구설수가 있었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 뭡니까 대선 후보 과정에서 그 문재인하고 경선 과정에서 일어났던 김혜경 그 해경궁 사건이라든가
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대장동부터 해서 오만 여러 가지 백현동 그리고 그 성남 FC 많은 그 일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도 제대로 지금 구속 수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? 자, 그런데 더 이제 제가 의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부정선거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. 양정철 씨. 이 양정철 씨를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주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. 물론 무산했다고 좀 봅니다만은 양정철 씨가 누구예요? 그 당시에 그 21대가 아니구나. 21대죠. 21대 선거 때, 총선 때 양정철 씨가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부정선거로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도한 인물 아닙니까? 그리고 자기 본인도 놀래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. 그죠? 자, 지금도 뭐 다르지 않을까? 다를까 싶어요. 지금도. 이 양반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. 그러니까 양정철 씨를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? 우파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것은 일단은 무산이 됐어요. 하지만 지금 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야, 저 양반 원래 문재인 정권에서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을 한 인물 아니냐. 원래부터 저 양반이 좌파가 아니냐.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, 그리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우파 진영에서 누가 나와서 그 후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? 어쨌든 윤석열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트러블이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트러블이 생기면서 우파 진영으로 넘어와서 지금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? 하지만 저는 그래요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계를 해야 된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중요한 것은 우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 보수 우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지키는 가운데 설사 대통령일지라도 우리 뜻에 맞지 않으면 쳐내야 된다고 봅니다.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렇게 이르고 더 두고 봐야 되죠. 이러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부분인데 무슨 또 꽁꽁이 어떤 숨겨놓은 다른 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 부정선거 논란이 한참 불붙고 있는 이 시점에 이재명이가 병원에 입원했다. 글쎄 저는 여러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자, 오늘 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